안녕하세요, 리핏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5월이 끝나가는데 걸음수가 조금 모자라서 조금 더 걷고 있습니다. 목표는 제가 19,500 보니까 19,500보가 딱 15km 정도 나오더라고요. 매일 즐거운 걷기 운동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테스트하고 있는 신발들이 아직 100km를 채우지 못하고 있어서 막간을 이용해서 걷기 운동과 관련이 있는 신발은 아니지만 프로스펙스의 프리드로우라는 신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신발은 제가 3월쯤에 구매를 했고요. 왜 구매를 했냐면 당시에 프로스펙스 마라톤 220, 마라톤 220이라고 하는 신발을 와디의 신발장에서 아마 복각했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 신발을 보니까 되게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또 나이를 인증해보면 저는 올해로 이제 50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프로스펙스보다 한 10살, 한 11살 정도 더 나이가 많을 거예요. 네, 그렇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국민학교죠. 제가 국민학교 때 처음으로 스펙스를 신었던 기억도 있고, 프로스펙스는 꽤 잘 나가던 브랜드였습니다. 진짜로. 저 국민학교 때는 스펙스가 있고 프로스펙스가 있고요. 월드컵이 있고 프로 월드컵이라고 하는 신발이 또 있었습니다. 프로 월드컵은 뭐로 유명했냐면 이 신발 깔창에 향수가 나는 깔창이었어요. 그래서 맡아보면 되게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가 났는데 사실 그게 발냄새랑 섞이면 그리 좋은 냄새가 아니었던 기억도 나고요. 그렇게 80년대 중반 후반까지 실제로 여기도 1988 서울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서울 올림픽 공식 스포츠 브랜드였기도 했고요.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스르륵 지금의 위치까지로 내려와 버린 브랜드가 프로스펙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와디의 신발장 그 복각 프로젝트를 보면서 프로스펙스를 하나쯤 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프로스펙스 홈페이지에 가봤는데 살짝 좀 실망했습니다. 되게 신발이 많기도 하고 궁금한 신발도 있기도 하고 그렇긴 했습니다만 그 홈페이지들을 열심히 보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좀 들었냐면요, 혁신적인 새로운 신발도 있고 전통을 떠올리게 하는 되게 전통적인 옛날 신발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한 가지 뭐가 아쉬운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뭘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프로스펙스에는 기술력이 뭐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이키 같은 경우는 줌 X라고 하는 굉장히 대단한 폼이 있고요. 하지만 전통적인 허라치나 데이브레이크 같은 옛날 신발들도 있고 에어포스 같은 신발들도 있죠. 반대로 베이퍼플라이라던가 되게 혁신적인 새로운 신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디다스만 해도 부스트 폼이라던가 라이크 스트라이크 폼이라던가 되게 새로운 폼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물론 전통적인 슈퍼스타나 스탠 스미스 같은 신발들도 있죠. 하지만 울트라 부스트라던가 아디제로, 아디오스 같은 혁신적인 러닝을 위한 신발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케팅하기 쉽게 핵심적인 기술을, 미드솔 기술을 발명해서 마케팅에 실제로 활용을 잘 하고 있는데 프로스펙스는 특별히 이름 지을 만한 어떤 미드솔의 테크놀로지는 없는 것 같아서 사실 그게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 신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제품에 관해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에 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이밍도 사실 일관성이 없어요. 러닝화만 해도 X40이라던가 에너젯이라던가 어떤 제품 라인업에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프로스펙스가 오랜 전통성을 가지는 브랜드이기는 하지만 브랜드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정신없고 좀 산만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신발을 좋아하게 만들려면 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신발이 있던가 기술적인 바탕으로 전통적인 어떤 신발을 계속 만들어내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프로스펙스를 저는 앞으로도 응원을 좀 하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홈페이지를 좀 찾다가 사실 러닝화에서는 뭘 신어야 잘 사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사실 러닝화에서 뭘 고를 생각을 전 아예 못했고요. 그리고 그나마 좀 요즘 신발이 아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신발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신발 프로스펙스 프리드로를 구매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느낀 프로스펙스의 지금 현재 주소, 현 주소를 제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봤고요. 이런 점들을 좀 간과하지 말아주시고 좋은 기술력을 좀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제품 라인업의 네이밍도 좀 일관성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이 신발의 리뷰로 들어가서 쭉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신발을 해석해 보니까 인도어 코트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실내 코트에서 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신발이죠. 이 신발에 관한 정보들을 좀 찾다 보니까 프리드로우라는 이름 때문에 농구화라고 생각했는데 농구화가 아니고요. 이 신발이 핸드볼화라는 정보를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정확한 공식 정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네, 뭐 아웃솔부터 보시면 미드솔하고 아웃솔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네, 진짜 옛날 신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뭔가 두꺼운 실로 실제로 이렇게 꼬매서 만든 것 같지만 네, 이건 실이 아니고요. 곰으로 이렇게 실로 꼬맨 것 같은 형태로 네, 만들어 놓은 신발입니다. 뭔가 되게 복고풍의 신발이지만 사실 복고풍은 아니에요.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 좀 있고요. 쿠션은 전혀 없는 네, 그런 스탠 스미스나 슈퍼스타 같은 그런 좀 딱딱한 느낌의 신발이긴 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파란 프로스펙스의 옛날 로고가 들어있고요. 바깥쪽 면은 이렇게 약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엠보싱이 어느 정도 들어간 형태로 되어 있고 제가 반대쪽도 보여드릴게요. 반대는 이렇게 밋밋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냥 더 이렇게 밋밋한 느낌이 좋을 것 같은데 로고의 형태가 좀 특이하게 옛날 느낌이 좀 많이 나는 로고고요. 신세틱이라고 하는 인조 가죽이 쓰였습니다. 가죽의 느낌이긴 한데 에어포스나 조던 같은 그런 느낌의 가죽이 아니고 인조 가죽의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그런 신발입니다. 신발끈은 총 구멍이 이제 6개인데요. 마지막에 2개의 구멍은 이렇게 신발끈이 잘 지나가도록 이렇게 홀을 파놔서 신발끈을 조이고 푸는 데는 굉장히 편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제가 이 신발을 구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설포에 있는 1988년 서울이라고 하는 뭔가 되게 옛날 향수의 느낌이 좀 많이 생기게 만드는 네, 이런 로고 패턴이고요. 88년이면 제가 아마 중3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뭐 여기 뭐 P7 이런 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게 무슨 관중석의 자리 번호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프로스펙스 스테디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설포도 뭐 적당한 쿠션이 있어서 느낌은 되게 좋았고요. 발 안쪽에도 이렇게 프로스펙스의 옛날 로고가 적혀 있습니다. 인조 가죽이지만 가죽이 굉장히 많이 쓰여서 무게도 좀 상당히 많이 나가기는 하지만 의외로 되게 편한 신발이었고요. 이제 이런 신발은 아무래도 신발끈의 형태가 이렇게 저는 일자로 이렇게 올라오는 걸 좋아해서 혹시나 좀 작으면 불편할까봐 한 치수 크게 265로 구매했고요. 제 리뷰를 보고 구매하실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 신발을 구매하실 거라고 하면 그냥 프로스펙스 공홈에서 사시는 것보다 옥션이나 지마켓 같은 오픈마켓을 활용하시는 게 더 쌀 겁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한 36,000원 정도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신발을 한 42,000원 정도에 샀는데 무신사에서는 52,000원 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셔서 신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신발은 무겁기 때문에 이 신발은 절대 신고 걷기 운동을 하시면 안 되는 그런 신발입니다. 정 사이즈보다 하나 크게 265로 샀기 때문에 발볼도 좀 적당히 있었고 길이도 좀 적당히 컸기 때문에 만약에 발볼이 있으신 분도 이 정도 신발은 네, 소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발에는 쿠션이 전혀 없고 인솔에만 어느 정도의 쿠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느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스탠 스미스가 쿠션이 있는 신발은 아닌데 어떨 때 쿠션 없고 그냥 인솔에 쿠션만으로 신어도 되게 편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어요. 가죽 신발이 무겁고 불편하긴 하지만 발에 익숙해지면 세상 또 이런 가죽 신발만큼 편한 신발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잘 길들여서 신으시면 스탠 스미스처럼 나름 편한 신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신발을 제가 리뷰하려고 보니까 사실 생각나는 신발이 하나 있어서 그 신발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일전에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아디다스의 바르셀로나입니다. 요건 바르셀로나고 요거는 1988 서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비슷한 형태의 그런 느낌의 신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둘 다 착화감은 크게 나쁘지 않은 신발이지만 아디다스는 굉장히 발볼이 좁은 신발이라 칼발만 신으셔야 하는 신발이고요. 요 프로스펙스 프리드로우는 발볼이 좀 넓은 분들도 신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쁘기는 아무래도 바르셀로나가 조금 더 제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요건 제가 86,000원에 구매했고 요거는 제가 42,000원에 구매했으니까 반값이니까요. 가성비는 또 프로스펙스가 훨씬 우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차이점을 얘기하면 프로스펙스는 약간 베이지의 기운이 도는 하얀색이고 바르셀로나는 이제 완벽하게 하얀색이고요. 둘 다 인조 가죽이 쓰인 것은 똑같지만 쉐입 면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살짝 더 이쁘기는 하고요.
발등이 얼마나 바르셀로나가 낮은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칼발이 아니면 절대 도전하시면 안 되는 신발이 바르셀로나입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오늘은 퍼포먼스를 가늠할 만한 신발이 아니라서 프로스펙스의 잔소리 조금 하고 이 신발을 신었을 때 어땠는지에 관한 느낌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가끔 또 운동하지 않을 날에는 이렇게 예쁜 신발 신고 출근하는 것도 매력이 있겠죠. 양쪽 다 한쪽씩 신어보고 여러분의 판단에 어떤 신발이 더 마음에 드실지 한번 봐주십사 착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프로스펙스 프리드로우를 신고 있습니다. 확실히 엄청난 착화감 차이가 있긴 하네요. 그냥 무난하고 편한 착화감은 확실히 프로스펙스가 훨씬 우위고요. 네,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좁게 올라오는 옛날 단화 느낌의 신발은 아디다스 바르셀로나가 훨씬 더 옛날 향수가 좀 많이 나는 느낌이긴 합니다. 착화감은 사실 뭐 일반적인 러닝화에 비하면 뭐 감히 리뷰에 언급할 부분이 아니긴 합니다만 저는 또 이런 딱딱한 느낌도 좋아하긴 합니다. 어떤 신발이 더 이쁜지는 리뷰를 봐주시는 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편하다라는 착화감은 훨씬 프로스펙스 쪽이 강하네요. 제가 좀 발이 좀 부어 있는데 바르셀로나는 정말 안에가 꽉 조여 들어와서 확실히 좀 많이 갑갑하긴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프로스펙스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다이나핏 슈퍼스퍼 니트 리뷰할 차례가 됐죠. 오늘로 제가 7번 다 신어서 100km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주말이나 다음 주 중에 제가 요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조금 무리하셔서 운동하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 날씨에 맞춰서 운동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모두 즐거운 걷기 생활 되시고 저는 다음 신발 리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프로스펙스가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